안녕하세요. 시사포커스의 태산입니다. 오늘은 현재 계속 고조되고 있는 관세 전쟁에 대해 주목해보려 합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경제적 충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거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위험이 얼마나 클까요? 어쩌면 어느 날 이 전쟁은 단순한 무역 대립을 넘어 진짜 열전으로 번질지도 모릅니다. 최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전 세계 수십 개 국가를 상대로 대등 관세 정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고 4월 9일부로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불과 며칠 만에 약 70개국이 백악관에 먼저 연락해 조속한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중공은 반대로 나아갔습니다. 4월 10일부터 미국 수입품에 대해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끝까지 맞서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도 즉각 응수하며 4월 9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추가로 5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미국이 중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총 세율은 무려 104%까지 치솟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중공이 세계 시장에 대해 보여준 무시에 가까운 태도를 감안하여 나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125%로 인상할 것을 공식 발표한다. 즉시 발효된다. 트럼프는 중공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을 착취하는 시대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으며 용납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반해 75개국 이상이 이미 미국 정부에 접촉해 상무부, 재무부, 무역 대표부 등과 함께 무역 장벽, 관세, 환율 조작,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협의하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내 강력한 권고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도 미국에 보복하지 않았다. 따라서 나는 90일간의 유예 조치를 승인했으며 이 기간 동안 상호 관세를 대폭 인하해 10%로 적용할 것이며 이 역시 즉시 발효된다. 관찰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중공의 이례적인 강경 태도는 단지 외부 요인 때문만이 아니라 내부 압력이 훨씬 더 큰 이유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측은 애초부터 중국 측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이에 중공은 강경 대응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국내 위기 국면을 전환하고 민족주의 정서를 이용해 체제 내부를 결속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그렇다면 중공의 구체적인 반격은 무엇이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한 직후인 4월 4일 중공은 연속적으로 강수를 두었습니다. 모든 미국산 제품에 대해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미국 기업 6곳의 중국 내 수출입 사업 참여를 전면 금지했으며 히토류 관련 7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도 함께 시행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강하게 반발하며 중공이 4월 8일 이전까지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4월 9일부터 추가로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날렸고 그 경고는 9일 0시 1분부로 현실화되었습니다. 미국의 중국 제품에 대한 총 관세율은 104%에 달했습니다. 그 후 중공은 대응에 나서 9일 밤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율을 84%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10일 정오 12시 1분부터 적용, 네가 84% 올리면 나도 84%로 맞서겠다는 식의 완전한 정면 충돌입니다. 이는 2018년 미중 무역전쟁과는 사뭇 다른 양상입니다. 그때는 치고받으며 협상을 병행했지만 이번에는 협상은커녕 정면 대결 양상이 뚜렷합니다. 그렇다면 중공은 왜 이번에 총력을 다해 화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치경제평론가 오가룡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습근평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트럼프가 전혀 협상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간파했고 그래서 오히려 강에는 강으로 대결 구도를 연출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외부에는 강경 이미지를 연출하는 동시에 국내의 민심을 결집시키고 체제 내부의 불만과 위기를 외부로 돌리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내부의 경제 위기, 실업, 사회 불안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의 적을 설정하여 내부 단결을 유도하려는 전형적인 정치적 계산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미국 거주평론가인 당정원도 이번에 중공이 완전히 다른 방식의 전략을 선택했으며 더 이상 기존의 틀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부터 전면 반격으로 나선 것을 보면 기존의 전술은 완전히 효과를 잃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또 중공이 현재 도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는 이 관세 전쟁을 버틸 수 있다. 심지어 백성들이 풀을 뜯어 먹게 되더라도 무조건 끝까지 버틴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물가가 조금만 오르거나 고용에 약간의 타격이 가해져도 국민들이 거리로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중공은 노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은 자연스럽게 지난 세기의 대약진 운동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운동은 중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대기근을 초래했고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중공이 정말로 전 국민 항전이라는 방침을 실행에 옮긴다면 과연 그들은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또 다른 평론에서는 중공이 겉으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만 이면에서는 다른 계산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독재 정권은 대중 앞에서 항상 매우 강경한 척하려고 하지만 실제 실행에서는 그리 과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은밀히 퇴로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미 시사평론가인 남술은 이번 무역전쟁의 종국이 미중 디커플링이 더욱 뚜렷해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공의 이번 반격은 사실상 더 많은 부분이 이념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으며 습근평은 자신을 미국에 맞서는 국제 지도자의 이미지로 만들고 싶어 하고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반미 동맹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 무역대표 글리어는 앞으로 체결될 어떤 무역협정도 엄격한 규칙을 설정하여 중공이 관세를 회피하거나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출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중공이 미국과 공정하고 상호적인 협상을 할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사실 중공은 제1단계 무역협정에서 약속했던 내용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 그들은 처음 협의했던 목표의 60%만을 이행했을 뿐입니다. 미국 재무장관도 중공의 이번 조치가 중대한 실수다. 그리고 중공이 강경한 자세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을 무너뜨리려는 계산은 심각한 오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계시듯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입니다. 2024년 기준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5,200억 위안을 넘었고 이는 전체 수출의 1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시장이 닫히게 된다면 수출에 의존하는 중국의 기업들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당정원은 중공이 현재 믿고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이 바로 수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이 길마저 막히게 된다면 중공은 값싼 상품을 유럽이나 아시아로 돌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국가들의 경계심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자기 시장을 중국 덤핑 상품으로 대체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인 퐁데라이에는 심지어 전화 통화에서 리창에게 중국이 생산 능력을 이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럽은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해 이미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 중공은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습근평의 권력은 실질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국내외의 압박은 갈수록 치솟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 무역전쟁 강화 국면에서 중공은 정말로 버텨낼 수 있을까요? 감히 말씀드리건대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중공의 인터넷 논객인 오모와 중국 공산당을 사랑하고 중국 민족주의, 극단적인 애국주의, 외국인 혐오증을 지닌 네티즌인 소분홍들이 온라인에서 여론을 조작하며 중국의 현재 경제 위기가 전부 미국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중국인들은 트럼프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중미 관세 전쟁이라는 이 전쟁의 진짜 원흉은 미국도 트럼프도 아니라 중공이며 바로 습근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14억 중국인들을 빠져나갈 수 없는 도박판으로 끌고 가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2018년부터 미국은 중국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적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중공의 공정한 무역, 지식재산권 존중, 시장 개방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 요구는 사실 지극히 정상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쉽게 말해 당신들이 우리에게 이익을 취하면서 동시에 전 세계 질서를 장악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공이 반성은커녕 오히려 사태를 즉각적으로 격화시켰다는 점입니다. 습근평은 양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제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는 신경 쓰지 않으며 다만 권력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중국 경제가 회복력을 갖추고 있고 압박을 버틸 수 있다고 말하지만 직접 국민들에게 지금 삶이 어떤지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고 소규모 사업체는 폐업하고 부동산은 팔리지 않고 젊은이들은 졸업과 동시에 실업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습근평이 말하는 회복력일까요? 아니면 억지로 버티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습근평 당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풀을 뜯어먹게 되더라도 끝까지 버티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입으로는 자력갱생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다시 한번 폐쇄적이고 고립된 전체주의 국가, 즉 모택동 시대의 중국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의 강경함에 겁을 먹고 양보하길 바라는 도박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도박에 걸린 것은 바로 중국 사회 전체의 민생이며 14억 인민의 미래입니다. 그럼 미국 쪽은 어떤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중공이 규칙만 지킨다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습근평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음모로만 바라봅니다. 자유무역도 시장도 믿지 않으며 오직 투쟁만을 믿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지금 보십시오. 중공은 협상은커녕 더욱 심각한 반격을 감행하면서 끝까지 맞서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끝까지 맞서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담보로 한 목숨 건 도박입니다. 이는 중국 경제 전체를 나락으로 밀어넣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지금은 더 이상 2018년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번에 중공에 어떤 협상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둘째 날부터 바로 상호 보복 관세를 도입했고 전 세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70여 개국이 급히 백악관에 연락해 협상을 요구했지만 중공만이 이 악물고 반격을 외치며 보복성 관세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강경함이 아니라 무능입니다. 중공이 벌이는 이 민족주의 연극은 자신들이 경제를 망쳤다는 사실을 가리기 위한 포장일 뿐입니다. 중공은 자신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았고 나쁜 관행을 고치지 않았으며 시장 개방을 꺼려한 것이 이번 대립의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 국민들에게 보라, 미국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외세가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 한다고 말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또다시 인민들이 희생양이 되어 모든 고통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관세전의 격화는 중공이 먼저 도발한 것입니다. 트럼프의 증세 정책은 전 세계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대응이었지 오직 중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공이 가장 격하게 반응했고 의도적으로 갈등을 격화시키며 공개적으로 전면 반격을 선언했습니다. 결국 습근평은 자신이 약하게 보이는 것을 원치 않았고 나라가 무너지더라도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가 신경 쓰는 것은 국민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입니다. 그는 양보 이후 당 내부에서 혼란이 일어나 자신이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허풍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인민은 고난을 견딜 수 있다. 자신감이 있다. 동쪽은 떠오르고 서쪽은 지고 있다. 이런 말들은 듣기에는 고무적이지만 그냥 정신승리일 뿐입니다. 그 밑바닥에서는 몇 가정이 주택대출에 시달리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버티지 못해 무너지고 있을까요? 결국 문제의 근원은 바로 중공입니다. 중공은 국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했고 중국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기회를 박탈했으며 중국 사회의 미래를 점점 더 암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 맞선 반격이 아니라 중국 전체를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미중 간의 갈등이 아니라 중공이 중국 인민들을 배신한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중국이 법치를 존중하고 투명한 행정을 시행하며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나라였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뒤처지고 있는 이유는 국력 때문도 산업 경쟁력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 체제 때문이고 오직 투쟁밖에 모르며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며 국민의 희생으로 정권 유지를 꾀하는 중공이라는 정권 때문입니다. 중공이 존재하는 한 중국은 결코 진정으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이번 관세 전쟁은 트럼프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중공이 자초한 대가입니다. 모두가 진실을 직시하시고 중공에 의해 나락으로 끌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